안녕하세요. 23년도 정기기사 1회 CBT 대비 자기학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진공 중에서 그래서 진공이랍니다. 점 0,1m의 위치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스쿠름의 전하가 있을 때 점 2,0인 지점에 1쿨럼의 점자가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힘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한번 그려서 본다면 이런 거죠. 점전하가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좌표가 뭘로 되어 있냐면 0,1인 지점에다가 전하 Q1을 놨는데 얼마를 놨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을 놨대요. 그리고 2,0인 지점에다 Q2 이꼬로 얼마짜리 놨냐면 1쿨럼을 놨답니다. 그때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하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정지된 두 전하 사이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좌표가 주어지면은 거리 벡터를 일단 먼저 구하셔야 돼. 그래서 요 앞에 거를 이제 x1이라 하고요. 요거를 y1. 요 두 번째 좌표니까 x2, y2입니다. 그럼 이제 거리 벡터를 구할 때는 항상 뒤에서 앞에 거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리 벡터 r을 구해라라고 하면 x는 x끼리 빼는 거예요.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근데 이게 x축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단위 벡터 스몰 i를 붙여볼게요. 그 다음 플러스 y는 y끼리 뺍니다. 그래서 y2 마이너스 y1. 근데 이게 y축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단위 벡터 j를 붙입니다. 뭐 z축이면 k 붙이시면 되고 갖다 이제 넣어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럼 2에서 0 뺐으니까 2i가 되겠죠. 그 다음에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j가 되겠네. 그럼 거리 벡터는 구했고요. 그럼 두 번째, 이 벡터에 대한 크기를 일단 구합니다. 그럼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는 ijk, 개수만 제곱해 더 루트 씌우는 거예요. i의 개수는 2니까 제곱, j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 더해서 루트입니다. 이 계산하면 루트 5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방향 벡터를 구하셔야 돼. 그럼 방향 벡터 스몰 n은 자신의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신의 벡터는 여기 주어진 거 2i 마이너스 1j, 그다음 크기는 루트 5죠. 그럼 이제 뭐 방향 벡터도 구해냈어요. 그럼 이제 두 전하 사이 작용한 힘을 구하라 했으니까 힘을 구해주시면 돼. 그럼 네 번째, 두 전하 사이 작용한 힘 F는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입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이제 크기만을 계산해라는 뜻이고요. 방향성까지 표시돼서 여기다 방향 벡터만 하나 더 곱해 주시면 돼. 그럼 요걸 한 번 더 쓰면 이 Q1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에요. 그래서 4 파이 입실론 제로 1은 쿨롱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승이지. 그 다음 밑줄. 떨어진 거리 R은 루트 5m로 찾아냈으니까 루트 5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Q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Q2는 1이죠. 그 다음 곱하기 여기 방향 벡터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쓰시는 거야. 루트 5에 그 다음에 2i 마이너스 1j죠. 그럼 요 앞에 거만 일단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요 10의 9승하고 10의 마이너스 9승은 지워지네요. 그럼 앞에 거만 계산하면 루트 5를 제곱하면 5지 뭐. 그 다음 9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8이네. 그 다음 곱하기 옆에 있는 거 루트 5에 2i 마이너스 1j죠. 그럼 이제 하나씩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i에다 한번 곱하고요. j에다 한번 곱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도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분모는 5에다 루트 5 곱했으니까 5 루트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하기를 18에다 2 곱해서 36이네 뭐. 그 다음에 i. 그다음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밑에는 똑같이 뭐 5 루트 5. 그 다음 마이너스 18에다 1 곱했으니까 18이지 뭐. 그 다음에 j. 그래서 요만큼의 힘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단지 i를 x의 도트, j의 y의 도트로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숫자만 좀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렸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전기력선의 성질이래요. 이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랍니다. 옳은 거. 그 옳은 거를 찾아라 하는데 1번 보면 전기력선은 등전 이면의 평행이 아니고 수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전기력선 도체 표면과 직교 또는 수직한다. 맞는 겁니다. 2번. 그다음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전위가 낮은 점에서 높은 점을 향하는 게 아니고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이제 2번만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쌍극자 모멘트가 M인 전기 쌍극자에 의한 이민 전 P에서 전개의 크기래요. 전개의 크기는 전기 쌍극자 중심에서 축방향과 전 P를 잇는 선분 사이에 각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맥시멈에 대한 전개를 발생했을 때 각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개 2는 전기 쌍극자의 공식은 다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4, 파이, 입실론 제로, R, 3승분의 라지 M의 루트 1 플러스 하기를 3,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단위는 보이트 퍼 메타.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주로 요 말로 된 거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거리 3승하고 무슨 관계냐? 분모 있으니까 반비례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전기 쌍극자에 대한 전개는 거리와 무슨 관계냐 물어봤었어요. 그럼 거리 3승에 반비례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어본 게 뭘 물어보냐? 전개 2가 최대가 되래. 최대가 되려면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코사인은 지하분이 커도 1을 못 넘어가니까 그럼 1일 때가 각도 얼마를 줬을 때냐면 0도죠. 코사인 0도가 1이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전개 2가 최소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를 가져야 되냐면 제곱을 하게 되면 다 플러스 값이 되니까 제일 작은 게 플러스 쪽에서는 0이 돼야. 그럼 0이 나오려면 세타가 얼마를 가져야 되냐면 90도일 때입니다. 근데 90도라는 답은 없고 뭐 파이는 180이니까 2로 나누셔도 되지. 그래서 2분의 파이와 같은 거다. 그래서 최대를 물어봤냐 최소로 물어봤냐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4번. 공기 중에서 코로나 방전이 3.5kV/mm인 전개래요. 그럼 전개 2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3.5kV/mm랍니다. 전개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이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면에 작용하는 힘이래요. 그럼 면에 작용하는 힘의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그 F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됐었죠. 뭐. 첫 번째가 진공이니까 2 입실론 제로의 로 S의 제곱. 니꼬로 미줄 2 입실론 제로의 D 제곱. 니꼬로 하기를 2분의 1에 입실론 제로의 2 제곱. 니꼬로 하기를 2분의 1의 2D.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럼 요 네 개의 공식이 같은 이유는 뭐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면전압이도 로 S는 전속밀도 D하고 같고요. 전속밀도 D는 입실론 제로 2하고 같습니다.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 그래서 이 면전압밀도나 전속밀도나 같으니까 D로 바꿔 쓴 거고요. D 대신에 입실론 제로 2 집어넣으면 이게 나온다. 요 D 대신에 입실론 제로 2 나오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다 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쓸 거냐? 그럼 전개 줬으니까 요 세 번째 공식을 써서 풀어보자는 얘기지. 스몰 f는 2분의 1에 입실론 제로 2제곱이래요. 그럼 갖다 이제 단위 맞춰 넣으시는 거야. 2분의 1 쓰시고 곱하기 진공 유전율을 다 외우신 거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전개 2라는 것이요. 3.5 곱하기 키로면 10의 3승입니다. 밀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럼 마이너스 3승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3승 되는 거니까 10에 6승 붙어야 되겠네. 그거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54가 나옵니다.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래서 답이 54로 돼 있는 거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 어떤 거를 쓸 거냐는 그때 이제 주어진 숫자에 따라서 자기가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5번. 간격이 3cm래. 간격을 D라고 써볼게요. 3cm랍니다. 그 다음 면적이 그랬으니까 S라고 쓸게요. 얼마로 줬냐면 30cm 제곱. 이 평행판 공기 콘덴서, 평행판 공기 콘덴서랍니다. 콘덴서에 220V의 전압을 가했다. 전압 V가 220을 가했답니다. 가했을 때 두 판 사이 작용한 힘이 얼마냐? 힘을 구하래. 요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 판때기 두 개를 이렇게 평행하게 세워놓고요. 이 판과 판 사이에 전원을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V볼트를 공급했대요. 요 판과 판 사이의 간격이 D. 요 판에 대한 면적이 S랍니다. 그리고 뭐 진공, 공기주기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니까 왼쪽에는 플러스 전하들이 충전이 될 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들이 충전이 되겠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흡인력. 잡아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 잡아 당기는 힘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문제는 아까 지금 했던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전체 힘은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에다가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전체 힘이야. 그럼 면적당 받는 힘 중에서 전개 들어간 공식 써봅니다. 2분의 1에 입실론 제로 2 제곱. 이건 면적당 받는 힘이고 거기다 전체 면적 S 곱하면 전체 힘이 되겠죠. 다시 한번 씁니다. 2분의 1에 입실론 제로는 그대로 쓰고요. 평행판 사이에 V는 2D입니다. 전개에다 떨어진 곱하면 전이차예요. 그럼 전개 2는 D 넘어가면 되니까 D분의 V입니다. 단위는 볼트, 나눗셈, 간격이니까 메타. 그래서 전이차를 간격으로 나누면 전개의 세기가 돼서 이 간격과 전이차를 줬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차 V를 간격 D로 나누면 전개의 세기다. 그거 제곱. 곱하기 면적 S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 단위 맞춰서 넣으시는 거지. 그럼 2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곱하기 진공 유전율 외웠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가로 열고 밑줄 D라는 건 3cm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가 될 거고요. 전압 V는 220 가로 닫고 제곱. 면적 S가 얼마로 돼요? 30cm 제곱이니까요. 30 쓰고요. cm 제곱 메타 제곱을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지.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들기시면 7.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온답니다.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답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뭐 쉽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산기 누르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저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6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전개 2, 전속 밀도 D, 유전율이 입실론. 인 분극의 세기는 얼마냐? 분극의 세기를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극의 세기 P는 분극 현상에 의해서 만든 전하 밀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입실론 제로, 가로 열고, 입실론 S, 마이너스 1의 2지. 그래서 비유전열 전개 주면 이걸로 문제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공식이 D에, 가로 열고 1 빼기 입실론 S분의 1입니다. 그래서 비유전열 전속 밀도 주면 이걸로 문제 푸시는 거고요. 전개 앞에 붙어 있는 걸 분극률이다 해서 카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카이의 2. 그다음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전기 앞에 붙어 있는 거 이거 이제 분극률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 분극률만 구해라 그러면 전기 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시면 돼. 요 M이라는 것은 전기 쌍극자 모멘트지. 그래서 단위가 쿨럼 메타입니다. 전하량에다 두 전하 사이 거리 곱한 거니까 요 V는 최적입니다. 그래서 메타 3승이죠.
그래서 둘이 나누면 이제 단위가 쿨럼퍼 메타가 된 거다. 근데 보기에 이제 이런 답이 없어요. 그럼 이런 답이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곱하면요. 입실런 제로, 입실런 s의 2지. 빼기. 요렇게도 곱해야 되니까 입실런 제로 2지. 니 거로. 진공유에다 비유전이 곱한 게 전체 유전이 입실런이니까 입실런의 2죠. 빼기 입실런 제로 2. 한 번 더 쓰면 유전유에다 유전체 내 전개를 갖다 곱하면 유전체 내 전속미도 D입니다. 빼기 입실런 제로 2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밑에 것들도 같이 좀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 7번 문제 보시면 두 종류의 유전유 입실런1, 입실런2를 가진 유전체의 경계면에 진전화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 경계 조건으로 옳게 나타낸 것을 찾으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유전체에 대한 경계면 조건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 정리하고 가신다면 그 유전체에 대한 경계면 조건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경계면 양측에서 수평 접선일 때 전개색이 같아요. 그 수식으로 쓰면 ET1과 ET2는 서로 같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전속밀도 DN1과 DN2는 서로 같답니다. 그래서 수직 법선일 때는 전속밀도가 같다. 그래서 여기서 T가 붙어 있으면 앞말이 없어도 수평, 접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N이 붙어 있으면 앞말 없어도 수직, 법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전개는 수평이나 접선일 때 서로 같은 겁니다. 전속밀도 D는 법선이나 수직일 때 서로 같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수직이다, 수평이다라고 주지는 않고요. 또는 뭐 법선이다, 접선이다 안 주고 입사각 세타1과 굴절각 세타2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전개 옆에는 사인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밀도 옆에는 코사인을 붙여주시면 돼. 그 다음 두 개를 나눠보면요. 탄젠트 공식이 나온다. 옆에는 유전율이 옵니다. 그래서 2, 2, 1, 1 같은 게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것끼리 곱하고 같은 것끼리 곱해서 니꼬를 한다라는 거서 전개 옆에는 사인, 전속밀도 옆에는 코사인, 탄젠트 옆에는 유전율인데 같은 게 와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쓴다면 비례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만약에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게 주어지면요. 유전율 입실런2도 유전율 입실런1보다 큰 값이 나와요. 전속밀도 D2도 D1보다 큰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 세 개는 같은 쪽에 부등호가 돼 있으니까 비례관계를 가자. 근데 딱 하나만 거꾸로 나옵니다. 전개 하나만. 그래서 E2하고 E1을 비교했을 때는 E1이 더 큰 값이 나와서 이것만 부등호가 반대다 보니까 이거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서 수평이나 접선일 땐 전개가 같다. 수직이나 법선이란 글자 나오면 전속밀도가 같다. 입사각이나 굴절각을 주면 전개 옆에는 사인, 전속밀도 옆에는 코사인, 탄젠트면 유전율이 온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다 같은 쪽에 부등호를 갖지만 이 전개 하나만 부등호가 반대로 돼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서 이 공식 문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이 전개는 사인 붙고요. 전속밀도는 코사인 붙고 탄젠트는 옆에 유전율 같은 게 온 거 4번이 답입니다. 그다음 이제 8번. 유전율이 입실런1, 입실런2인 두 유전체인 경계면에 수직으로 전개가 작용을 했대요. 그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수직력, 면적당 받는 힘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위에가 유전율 입실런1이고요. 밑에가 유전율 입실런2래요. 매질이 다르면 둘 사이 이렇게 경계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계면에 대해서 전개가 수직이래요. E1, E2. 그럼 전개가 수직이면 전속밀도 D1, D2도 수직이야. 그때 이 면에 작용하는 힘 스몰 f가 얼마나 되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선 조건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 수직 입사랍니다. 그럼 경계면에 수직 입사하면 방금 경계면 조건에서 했듯이 수직일 때는 위아래에서 전속밀도가 같습니다. 그럼 D1하고 D2가 서로 같아. 그럼 두 개가 같은 값이니까 하나의 D 값으로 쓰셔도 돼. 그럼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 그래서 이 D가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 그럼 면에 작용하는 힘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전속밀도가 일정하니까 전속밀도 들어간 공식 한번 써보면요. 스몰 f는 E 입실론분의 D 제곱이지.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럼 이제 요건 위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고 밑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두 개를 빼시면 돼. 그래서 2분의 D 제곱은 공통이고요. 유전율하고 반비례하는 거니까 유전율 2 집어넣은 거에서요. 유전율 1 집어넣은 거 빼주시면 된다. 그럼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수직이다라고 나오면요. 전속 밀도가 일정하니까 D 들어간 거 찍고 그 다음 모양이 뭐다? 이 입실론 꼴이 돼야 돼서 4번이 답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이제 9번. 공기 중에서 무한 평면 도체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4쿨럼의 점전하가 있다. 이 점전하가 받는 힘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요. 여기 무한히 넓은 무한 평면이 있답니다. 이 무한 평면에서 수직으로 아무 말 없어 수직이에요. A 꼴로 얼마만큼 떨어지냐 2m 떨어졌대요. 떨어진 점에 점전하 Q로 얼마짜리를 놨냐면 4쿨럼을 놨답니다. 그러면 이 평면 반대편의 영상법에 의해서요. 똑같이 A만큼 떨어져서 여기에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영상전하가 맺혀요. 그러면 이 전화와 이 전화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흡인력, 영상법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을 구해봤더니 F는 이렇게 생겼었죠. 16 파이 입실론 제로 A 제곱에 Q 제곱만큼 힘이 작용하더랍니다. 두 전화사의 작용 힘을 구해보니까 그럼 갖다 이제 주어진 거 넣는 거지. 16 파이에 입실론 제로 곱하기 A라는 것이 2m 줬으니까 2제곱 Q라는 것이 4쿨럼 줬으니까 4제곱이네. 그럼 16하고 4제곱 16이니까 약분되잖아요. 그럼 1이고요. 2의 점은 4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만 남겠네.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그래서 전기 영상법에서 배웠던 겁니다. 무한 평면과 점전하사에 작용한 힘의 공식 써놓고 주어진 거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답이 4파이 입실론 1로 되어 있는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은 뭐 간단한 거죠. 기계적인 변형을 가했을 때 결정체의 표면에 전이차가 발생하는 거. 기계적인 변형을 가했다 그러면 압전 효과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자기 모멘트래요. M. 대문자 M으로 쓰고요. 막대 자석의 지구자기의 수평 성분이 10.5래요. H입니다. 지자기 좌우면으로부터 90도 회전을 시키겠대요. 세타. 그때 일은 약 몇 줄이 필요하냐. 에너지 물어봤어요. W. 그럼 막대 자석을 회전했을 때 필요한 에너지 W를 구하려면 기본 공식이요. 라지 MH.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단위는 줄. 그럼 주어진 숫자만 넣으시면 돼. M은 자기 쌍극자 모멘트, 자기 모멘트인데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요. 곱하기 자기의 세계 H는 10.5 가로 열고 1 빼기 코사인의 회전각이 몇 도? 90도. 그럼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그래서 이거 뺀 나머지만 다 계산기 눌러보시면 1.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단위는 줄. 그래서 답이 1번에 가 있다. 그래서 막대 자석을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구하려면 MH 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막대 자석 회전했을 때 에너지 구하는 거는.
그 다음 이제 12번.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L이죠.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 회로에 직류 10A의 전류를 흘렸대요. 그랬을 때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가 얼마냐? H 물어봤네요. 그럼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럼 정사각형은 내각이 다 같아야 되니까 수직이죠. 그럼 내각이 같다면 네 변도 같아서 한 변이 L이면 나머지 변도 다 L이네. 여기다 전류를 흘렸답니다. I를. 그럼 선 따라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이때 중심점이랍니다. 그럼 중심점 그럼 대각선으로 긋고요. 대각선으로 거. 그럼 요 만나는 점 한 점이에요. 요 점에 대한 자개의 세기가 얼마나 나오겠느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정사각형 중심점에 대한 자개의 세기 H를 구해라 해서 공식화 시켜봤더니 파이 L분의 2 루트 2의 I입니다. 그때 요 L이라는 게 중요한데 요 L은 한 변의 길이입니다. 전체의 길이가 아니고 한 변의 길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럼 밑줄. 파이는 그대로 쓰고 한 변의 길이 L이 10cm라고 줬으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 그 다음 2 루트 2. 전류 I라는 것이 10이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파이분의 200 루트 2가 나옵니다. 단위는 AT per 메타. 그래서 다음 몇 번에 가 있냐면 2번에 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정삼각형도 있어요. 또 하나 그냥 참고적으로 쓴다면 중심점 자개 구해라 그러면 밑줄 2 파이 L분의 9I입니다. 단위는 AT per 메타. 만약에 정육각형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중심점 자개 H를 구해라 하면 파이 L분의 루트 3I입니다. 단위는 AT per 메타. 그때 L은 다 뭐다 한 변의 길이다라는 거서 전체 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 뭐 8m짜리 도선으로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면은 4등분해서 넣으셔야 돼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서 뭐 기본식 쓰는 거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13번. 공기 중에서 공기 중이랍니다. 1m 간격을 제가 D라고 써볼게요. 두 개의 평행 도체에 전류의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단위 길이당이래요. 단위가 뉴턴 퍼 메타입니다. 여기 이제 뉴턴이라고 되면 앞에 단위 길이당 말이라는 게 있으니까 1m당 작용하는 힘이래요. 단 전류는 1A가 흐른대요. 그러니까 평행 도선에 I1이나 I2나 똑같이 1A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거죠. 평행한 도선을 놓고요. 요 간격이 D메타를 띄워놨대. 여기다 전류를 각각 흘렸답니다. I1, I2. 그럼 평행한 도선에 각각의 전류를 흘리게 되면요.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 이만큼 만들어진대요. 밑줄. 2 파이 D분의 뮤 제로 I1, I2. 이거 한 번 더 써보면요. 요 뮤 제로라는 것은 진공식 투자일이니까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럼 그 값을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D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옵니다. 단위는 뉴턴 퍼 메타. 그럼 여기다 이제 주어진 숫자만 넣으시라는 얘기야. D라는 것이 얼마로 줬냐면 1m라고 줬고요. 2 쓰시고요. 전류는 똑같이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네. 그럼 계산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나오겠죠. 뉴턴 퍼 메타. 그래서 답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건 이제 계산 문제고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힘의 방향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힘의 방향을 물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류, 방향, 반대래요.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흘렸대요. 그러면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해서 반반으로 외워두시면 되는데 반대라고 안 나오고 대부분 문제가 왕복전류라고 많이 나옵니다. 왕복을 했다니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갈 때와 올 때는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서 반대 방향이다. 왕복전류 간다 반발력. 만약에 전류 방향이 동일하대요. 그때는 반대니까 흡인력이 작용한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흘렸다 그러면 흡인력, 반대 방향으로 흘렸다 그러면 반발력. 이 방향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연구자석에 대한 재료로 적합한 것이 뭐냐 그랬어요. 요거를 이제 간단히 이제 표로 하나 만들어 본다면요. 시험 문제상에서 연구자석이라고 지금처럼 줄 때가 있고요. 전자석이라고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시험 문제상에 세 가지를 물어본데 잔류자기, 그 다음 두 번째 보자력, 그 다음에 세 번째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잔류자기, 보자력,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 이 세 가지를 물어봐요. 그럼 연구자석 그럼 몽창 다 크다라고 돼 있는 거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크면 면적도 커져요. 근데 전자석은 잔류자기는 큰데 보자력과 면적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서 연구자석 그러면 다 큰 거 찍으시면 되고요. 전자석은 요 잔류자기는 크지만 보자력과 면적은 둘 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연구자석이니까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큰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5번. 비투자율이 350이래. 그럼 비투자율은 μs라고 쓰는데 350이랍니다. 환상철실 내부 평균 자개 세기가 그랬어요. 그럼 자개 세기가 342랍니다. 그럼 자개 세기는 H라고 쓰죠. 342. 이때 자와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 자와의 세기 J랍니다. 그럼 자와의 세기는 자성체를 자개 안에 놓으면 자석화되는데 그 자석화되는 정도에 의해서 자와의 세기 J를 구해라 하면 첫 번째가 μ0 가로 열고 μs 마이너스 1에 가로 닫고 H입니다. 그래서 B2자이라고 자개 세기 주면 이걸로 푸시는 거고요. B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μs분의 1입니다. 그래서 B2자이라고 자성비도 주면 두 번째 거 쓰시는 거고 요 H 앞에 붙어 있는 거 자와율이다 해서 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카이 H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와율에다 자개 세기 곱하셔도 되고요. 하나 더 있었죠. 단위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웨버 퍼 메타 제곱이지. 그래서 요 카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화율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기다 자화율 곱해야 돼요. 요 M이라는 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단위는 웨버 메타지. 요 V라고 되어 있는 건 최적입니다. 그래서 말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와의 세기로 옳은 거 그럼 최적당 자기 모멘트 되어 있는 거 찍으시면 되는데 면적당 자기 모멘트 이러면 틀립니다. 그럼 요 문제에서는 B2자이라고 자기의 세기 줬으니까 첫 번째 거다 넣으시라는 얘기야. 그럼 J는 μ0 가로 열고 μs 마이너스 1에 가로 닫고 H죠. 그럼 μ0는 진공투자니까 외우고 계셔야 돼. 문제상에서 안 주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가로 열고 B2자율은 좋네 350이라고 빼기 1 가로 닫고 자개 세기 좋죠 342. 그래서 이거 띵까띵까 이거 눌러보시면 0.1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한번 보시면 돼. 16번. B2자일이 뮤 R이랍니다. B2자일이 주어져 있고요. 원형 단면을 갖는 면적이 10cm 제곱이고요. 평균 자로의 길이 L이 이렇게 주어졌대요. 거기 환상철심에 600개의 코일을 감을 때 권선수 N을 준 겁니다. 이 코일에 1A 전류를 흘렸대. IA를 흘렸답니다. 그때 내부 자속을 물어봤어요. 파이. 요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환상이라는 건 철심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동그랗게 만들고 이 철심에 대한 투자의 뮤라는 게 존재하겠죠. 여기다 코일을 이렇게 감은 거야. 여기 NL을 감았답니다. 여기다 전류 I를 흘려 주었대. 그럼 코일에다 전류 흘리면 선 따라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철심을 따라서. 그래서 자개도 나오고 자속도 나오고 자속 및 또 B라는 것도 나와요. 그때 자개가 흘러가는 길, 이거 자개 경로다 해서 L, 메타라고 하고요. 요 자속이 통과되는 철심문의 단면적이 있어. 그걸 S 베타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철심 내부를 따라서 발생되는 자개가 얼마냐? 자속이 얼마냐? 그 물어본 거야. 그럼 자속 파이는 기본 공식으로 써보니까 밑줄 L분의 뮤 S의 NI만큼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다 숫자를 넣으려고 봤더니 L은 줬고요. 투자일을 준 게 아니라 B투자일 줬으니까 투자일은 진공과 B투자일의 곱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적, 권선수, 전류지. 그럼 갖다 이제 숫자만 넣으시면 돼. 진공 투자일은 외우셔야 돼요.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 B투자일이라는 것이 8배 곱하기 면적을 줬네요. 10 센티메타 제곱이니까 메타 자수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 권선수 줬죠? 6배. 전류 줬죠? 1. 그 다음 길이 줬네. 1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다 정리를 해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기본식 외우고 있으신 거니까 거기다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답이 1번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자속 밀도가 10이래요. 그 B라고 씁니다. 자속 밀도는 자개 중에 10cm의 도체의 길이 L이 10cm래요. 자개와 60도래요. 세타. 각도로 30m/s로 움직였대요. 움직인 속도 V 준 겁니다. 그때 도체에 6이 되는 기전력, 6이 기전력 2랍니다. 그 문제를 딱 읽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의 원리냐면 발전기의 원리죠. 그래서 자개 직선의 도체를 놓고 V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도체의 전압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죠. 뭐. 자개가 가해지는 곳에다 직선의 도체를 이렇게 놨대요. L메타짜리를. 그리고 거기다 세타각을 이루면서 놓았대. 그때 이걸 V의 속도로 움직였답니다. 그럼 그때 발생되는 유기전압 E가 B, L, V, 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V 크로스 B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L은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어. 그 다음 이건 뭐 왼손에 대한 힘을 주고 오른손에 대한 유기전압 구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 그래서 하나 더 쓴다면 I분의 F의 V입니다. 단위는 볼트. 그래서 요거는 이제 F는 이제 힘입니다. 힘, 뉴턴. 요 뭐 전류니까 암페어. 요 V는 뭐 속도다. 그래서 왼손에 대한 힘을 주고 전류 주고 속도 주면 요걸로 이용해서 푸시면 돼. 여기서는 이제 뭐 첫 번째 공식에다 넣으시라는 얘기지 뭐. 자속 밀도 B가 10이랍니다. 곱하기 L이라는 것이 10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V라는 것이 30 사인에 사이각이 60도.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띵 해보시면 15 루트 3 볼트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자장 B 안에 L메타짜리 도체를 놓고 V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이만큼의 전압이 항상 유발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도 같이 좀 연결해서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 이제 18번. 단면적이 S, 단위 길이당 권해수가 스몰 n, 제로이고요. 무한히 긴 솔레로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냐?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철심을 이렇게 원통 형태로 아주 끼다랗게 만듭니다. 무한장이니까 여기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 그리고 여기다 전류 I를 흘렸대요. 그럼 전류는 선 따라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러면 이제 자개가 발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자속 밀도라는 것이 발생을 해. 근데 문제는 이 권선수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무한히 길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자릅니다. 1m 이렇게 자르는 거지. 1m 잘라서 이게 몇 번 감겼는지를 표시해서 그걸 스몰 n이라고 줍니다. 단위가 턴 퍼 메타. 1m당 권선수로 표현해. 길이가 아주 길다 보니까 이때 무한장 솔레로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A 값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뮤 S의 스몰 n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1m당 권선수니까 1m당 자기 인덕턴스가 된다. 그래서 이게 공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글자를 이제 단위 기당 권선수는 그냥 n제로 줬으니까 n제로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답 몇 번에 있냐면 뮤 S의 스몰 n 제곱되어 있는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 간격이 D, 면적이 S, 평행판 전극 사이에 유전율이 입실은 유전체가 전극 간에 VT 이꼬로 VM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했을 때 유전체 속에 대한 변이 전류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변이 전류 밀도라는 공식을 써보면요. 변이 전류 밀도 스몰 id는 유전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입니다. 근데 공식이 이렇게 돼.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입니다.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D라고 돼 있는 거, 요 D가 전속 밀도입니다. 단위가 쿨럼 퍼 메타 제곱이지. 요 T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뭐 세크겠죠. 요 라운드가 붙으면 편미분해라는 얘기야. 편미분은 곧 변화율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유전체를 통해 흘러가는 전류예요. 근데 문제는 전속 밀도를 줬으면 좋은데 전압을 줬으니까 저걸 바꿔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서 한번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우리 다 알고 계신 건데 전속 밀도 D는 입실런 2입니다. 유전이다 전개 곱하면 전속 밀도예요. 입실런은 그대로 쓰고요. V는 2D입니다. 그럼 2는 D분의 V입니다. 전압을 간격으로 나누면 전개 나와요. 다시 한번 씁니다. 입실런 쓰시고 D 쓰시고 전압 줬네. VM. 뭐 줬냐면 사인 줬죠. 사인 오메가 T. 그럼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전속 밀도 구했으니까 변이 전류 밀도 구할 수 있어. 스몰 ID.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죠. 그건 니꼬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는 그대로 쓰고요. 전속 밀도 이거 구한 거 갖다 넣으시면 돼. 입실런에 D에 VM. 사인 오메가 T입니다. 가로 닫고 니꼬로. 그럼 요 D 입실런하고 D VM은 T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상수는 앞으로 뽑아버려요. 그럼 입실런에 T에 VM. 뽑아내고 사인만 미분하면 코사인 나옵니다. 그리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T로 미분하다 보니까 앞에 오메가 있으니까 요거 오메가를 꼭 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메가를 앞으로 보내버리면요. 오메가에 D에 VM. 그 다음에 오메가를 앞으로 보내고 D분의 입실런에 VM에 사인 미분했으니까 코사인이 붙는다.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 제곱.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일단은 사인을 미분해야 되니까 코사인 붙어 있고요. 앞에 부분은 똑같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 몇 번에 가 있냐면 1번에 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 사인으로 안 주고 이거 코사인으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사인을 미분한 코사인이지만 코사인을 갖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곱해진 거 찍고 나오시면 답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1번부터 보면요. 자기의 회전은 전류密도와 같다. 맞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로테이션 H는 IC 플러스 하기를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입니다. 그래서 전도 전류密도와 변이 전류密도는 자기를 회전한다. 맞는 겁니다. 그다음 3번. 전개 회전은 자석 밑의 시간적 감소율과 같다. 맞습니다. 맥스의 이방 정식에 보면 로테이션 E는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입니다. 그래서 전개 회전은 자석 밑의 시간적 변화율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감소율과 같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단위 최적당 발산, 전속수는 단위 최적당 공간 전화密도 같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다이버전스 D는 로라는 공식이 있어. 로가 단위가 쿨럼 퍼 메타 3승입니다. 그래서 최적당 전하량에서 전하에서 전속선이 발산한다. 이런 뜻이야. 해서 맞습니다. 근데 2번은 이제 틀렸어요. 전개 발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다이버전스 B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자석은 N극과 S극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NS가 공존해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NS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N에서 자극이 나서 S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바깥으로 발산되는 양은 없다. 그래서 제로가 됩니다. 여기 옆에가. 그래서 이게 0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극은 발산하지 않고 자극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 NS가 공존한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1에 대비해서 기사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